푸틴과 루카셴코는 수년 동안 폴란드 국경을 혼돈의 실험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도해왔습니다. 난민, 밀수, 드론 괴롭힘, 바르샤바를린 브리셀로 번진 비열한 술수. 하지만 모스크바와 민스크의 거대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어두운 지하 터널에서 붕괴되었습니다. 12월 11일 아침,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180명 이상의 외국인이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주민들은 나레프카 근처 대마레로 판 지하 터널을 통해 폴란드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고 기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칭투의 기술적 해부도를 살펴보면 군사적 천재성보다는 절박한 전술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폴란드 동부 포들라스키의 주의 나레프카 국경 초소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보기관의 최근 움직임은 높이 1.5m에 불과한 지하 구레까지 밀어 넣어졌습니다.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인과 파키스탄인인 180명 이상을 이 터널을 통해 폴란드 영토로 밀입국시키려 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습지 지형을 가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밀수업자와 침투 시도를 위한 자연적인 은폐처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지리적 이점은 폴란드가 구축한 통합전자 시스템으로 인해 러시아에게 죽음의 덫으로 변했습니다. 작전의 붕괴는 국경을 따라 설치된 폴란드의 첨단 전자 장벽 시스템의 성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상에 물리적 장벽이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이브리드 전쟁 기획자들은 지하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폴란드의 국경보안 원칙에는 시각적 탐지뿐만 아니라 진동 및 전자 탐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합 전자 시스템은 즉시 지하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터널 출구의 장면은 완전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지하 터널에서 나온 첫 번째 그룹들은 이미 폴란드 국경 수비대, 경찰팀, 추적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130명 이상이 터널 출구에서 즉시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침투 시도가 비밀로 유지될 가능성이 바로 첫 순간에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붕괴된 것은 터널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전체 지상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루카셴코와 푸틴의 계획을 리투아니아 국경에서도 비슷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5년 1월 리투아니아 국경 수비대는 파스 마을 근처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파진 또 다른 25m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하 침투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체계적인 전략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양쪽 전선에서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술이 원시적인 터널 전술을 압도했습니다. 200m 터널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가장 약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레프카에서의 붕괴는 바르샤바에서 베를린, 그리고 브리셀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큰 대륙 규모의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규모와 폴란드가 왜 그렇게 가혹하게 반응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터 97과 렌싱 연구소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에서 저지른 불법 월경 시도 건수는 2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거의 15만 건이 폴란드 국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간 규모의 유럽 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입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일어난 일은 무작위적인 이주민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계획하고 벨라루스 KGB가 현장에서 실행한 조정된 하이브리드 작전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 20만 명의 군중을 생물학적 무기나 인간 총알로 사용하여 네이토의 동부 전선을 마비시키고 치안 병력을 소진시키며 사회를 양극화하고 이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폴란드의 최근 조치로 역효과를 낳았고 러시아에게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이 파급 효과의 가장 중요하고 러시아에게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이 위기를 관리하는 폴란드의 능수능란한 외교적 유도 전술입니다. 푸틴의 목표는 폴란드를 약화시키고 내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지만 바르샤바는 이 위협을 공중에서 낚아채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질시시킬 거대한 법적 함정을 설치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 즉 전쟁용 히에소스 밸리로 활용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터널 발견, 증가하는 공격성 및 국경 위반을 문제 삼아 유럽연합에 생긴 국경규약의 국가안보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독일 및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통제 및 엄격한 검사 체제를 2026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권 통제를 포함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육상 무역, 물류 흐름 및 인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 조치로 선전되던 조치들은 푸틴의 집요한 침략 때문에 영구적이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 함정의 메커니즘은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 강화와 사실상의 세관 봉쇄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트럭 행렬을 야기했고 공급망을 교란했으며 러시아가 제재를 오해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병행 수입 채널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터널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을 밀입국시키려다가 그들은 고속도로 물동량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맹목의 극치입니다. 폴란드는 국경 안보를 이유로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마지막 생명줄을 차단하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렌싱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 상황은 조율된 하이브리드 행동에 대한 전례 없이 강경한 국가적 공동 대응입니다. 푸틴은 이내에 균열을 만들고 국가들을 서로 대립시키려 했지만 그는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단결되고 견고한 전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폐쇄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물류 미래까지 가두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폴란드 국내 정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사회공학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푸틴의 계산은 이주민 위기가 폴란드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권 논쟁을 통해 정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자지라의 분석과 현장 관찰에서 보듯이 이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벨라루스의 적대적인 태도와 국경 침범에 대응하여 정부의 강경한 안보 정책에 대해 더 강력하고 큰 목소리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양이 아니다라는 분노는 폴란드의 방어적 반사 신경을 강화하고 국민적 단결감을 형성했습니다. 아무도 안 물었다. 왜 국경 닫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왜 국경을 더 촘촘히 봉쇄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심리전 작전은 폴란드의 국가의식을 벼리는 슛돌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결속은 바르샤바에게 러시아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타협하지 않으며 대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제한의 정치적 자본을 부여했습니다. 터널은 폴란드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해 파였지만 그 구멍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파도표과는 폴란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장갑과 지진 센서 기술에서 폴란드의 성공은 핀란드에서 루마니아에 이르는 동부 전선 전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의 콘크리트 벽은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벽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네이토 동부 전선 전체에 걸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침투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경 표지, 모든 나무, 모든 땅 조각이 러시아를 지켜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터널 사건은 유럽의 안보 구조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경고였으며 그 경고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럽, 테러 봉쇄 강화. 나레프카의 터널 사건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갑고 교활한 얼굴이었다면 폴란드와 독일의 최근 움직임은 상황이 얼마나 열전과 무력 충돌에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지진 센서가 현장에서 두더지를 사냥하는 동안 외교 테이블과 군사본부에서는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 타격과 억제 교리를 능동적 위협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과 도전의 가장 명확하고 충격적인 표현은 12월 11일 옛 유럽 군단의 전 사령관인 야로슬라프 그로마진스키 장군에게서 나왔습니다. 외교적 예의와 간접적인 언어를 제쳐두고 장군은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의 심장부이자 가장 전략적인 군사기지인 칼리닝그라드를 직접 겨냥하여 군사 역사에 남을 문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300km 이내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900km 이내의 모든 것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군사적 성명이나 공허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좌표와 함께 모스크바에 전달된 최후 통첩입니다. 장군의 성명 발표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로마진스키의 말은 터널 위기와 증가하는 국경 침범과 연관지어 볼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래로부터 침투하고 괴롭히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대응하여 폴란드는 공중에서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터널 사건은 바르샤바에게 억지력 독트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분명히 표현하고 러시아가 이해하는 언어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군은 명확하고 거리낌 없이 가능한 공격이나 확전 시 폴란드군이 칼리닝그라드에 진입하여 해당 지역을 포격하고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네이토의 전통적인 수동적 방어 독트린에서 선제적이고 파괴적인 타격 능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에서 러시아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었고 유럽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새로운 하이마스 체계와 장거리 미사일 포대를 확보했고 거기다 장군의 분명한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칼리닝그라드는 전력 자산에서 무방비한 인질로 변모했습니다. 이미 터널과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자국 영토, 즉 가장 귀중한 군사 자산이 파괴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태우겠다는 장군의 발언은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현대화되고 강력해진 폴란드의 화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주둔군은 이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불의 고리에 갇혔습니다. 전략적 체스 게임에서 두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유럽의 잠자는 거인 독일은 새로운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스 하에서 국방 정책에 급진적인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터널 위기 직후 독일 정부는 폴란드의 야심찬 동부방패 작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군은 4월부터 폴란드 국경에 배치되어 참호 체계를 구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며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군과 폴란드군이 같은 참호를 파고 공동의 적에 맞서 같은 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푸틴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무장에 단결한 유럽입니다. 메르츠의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보장해온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는 독일이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폴란드 독일 국경을 러시아에게 뚫을 수 없는 강철 방어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터널에 대항하는 깊은 참호, 하이브리드 침투에 대항하는 뚫을 수 없는 대전차 장애물. 네이토의 동부 전선은 더 이상 서류상의 동맹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강화되고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된 공격 준비가 된 요새입니다. 칼리닝그라드를 고립시키는 폴란드의 능력은 독일의 대규모 군수 및 군사 지원과 결합하여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기동 여지를 막습니다. 푸틴은 터널과 이주민으로 폴란드를 약화시키고 네이토를 분열시키기를 바랐지만 그는 완전 무장하고 칼리닝그라드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단호한 동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깊이는 폴란드의 결의 앞에서 징발합니다. 이제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그레이존 전술과 터널, 이주민의 무기화는 폴란드와 독일의 명확하고 정면적인 군사 대비 앞에서 비효율적이고 미약합니다. 참호가 파이고 미사일은 칼리닝그라드를 조준하고 있으며 유럽을 러시아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곧 무력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로마진스키 장군의 위협이 감도는 가운데 모스크바의 장군들이 지도를 보며 칼리닝그라드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가 되었는지 공포에 질려 깨닫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덫에 걸렸는지 말입니다. 국경에 파인 모든 참호는 크렘린궁이 관에 박히는 또 다른 못입니다. 그 비참하고 진흙투성이인 100m 터널을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꿈이 끝난 곳입니다. 푸틴과 루카셴코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폴란드의 기술 장벽, 지진 감지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난민과 공작권 경로는 지상과 지하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터널은 봉쇄되고 참호는 파였으며 칼리닝그라드는 폴란드 미사일의 그림자 아래 떨고 있는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동쪽부는 큰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고 다시는 러시아를 향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크렘린궁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파는 모든 우물에 결국 당신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동영상을 계속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